증가를 안 합니다. 계속 1000일이에요. 계속 1000일. 아, 그러니까 지금 전용택이 되면은 여기 카운트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 카운팅이 안 움직인다. 이거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왜 조작이에요? 말을 아니 이게 조작. 국민 여러분 이게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제시하는 이런 부정성 의혹을 아무리 제시해도 반대편에서는 봐라 법원에서 어떻게 선고하냐 그래 126대 빵이다 왜 패소하겠습니까?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의혹을 제기해서 우리가 고소하게 되면 피고발인이 선관위원장입니다. 그 선관위원장이 누구냐? 대법원장입니다. 대법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 카르텔 아닙니까? 이 대표는 함부로 그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 부정선거 망상론자? 부정선거 음모론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 음모론자예요? 음모론자죠. 부정성 음모론자지.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음모론자죠, 당연히.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구나. 자유민주주의 만세! 사랑합니다! 이제 2부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많이 답답하고 참 지금도 저는 이 토론하면서도 이 대한민국에 이런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될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투표권 행사가 부실 관리되고 넘어서 현재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토론회가 마련되고 또 이런 현실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참담하다는 그 말씀 먼저 드립니다. 덧붙여서 전국적으로 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부정선거 척결하고 아무것도 얻고자 하는 게 없이 오직 부정선거 척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오신 분들을 또 대신해서 이 자리에 또 오늘 토론회 저희들은 또 부정선거 봐라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고 통계 조작이 있고 사전투표 문제가 많고 그런 연장선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얼마나 대변해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아쉽더라도 그래도 이 자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도권에 계시는 또 이준석 우리 대표가 앉아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개선을 위한 당장에는 6.3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을 가급적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고 또 개선하자는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진보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어느 누구든 간에 대한민국의 가장 투명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참 선관위가 지난해 제가 선관위 앞에 가서 그렇게 1인 시위도 하고 울면서 호소했지만은 저는 벽을 보고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관위 벽이 너무 두꺼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시하는 이런 부정성 의혹을 아무리 제시해도 반대편에서는 봐라 법원에서 어떻게 선고하냐 그래 126대 빵이다 126대 빵으로 한 번도 부정성 의혹을 제기했지만은 이렇게 승소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왜 패소하겠습니까?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의혹을 제기해서 우리가 고소하게 되면 피고발인이 선관위원장입니다. 그 선관위원장이 누구냐? 대법원장입니다. 대법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 카르텔 아닙니까? 선관위도 결국은 판사고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입니다. 지방선관위원장은 지방판사입니다. 따라서 판사끼리 엮어가지고 결국은 심판이 돼야 될 법관이 심판이 되지 않고 선관위의 선수로 한편이 뛰니까 당연히 부정성 의혹을 아무리 제기해도 패소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증거자료 제시해도 증거 채택을 안 해주는 거 박주현 변호사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걸 미리 국민들께서도 알아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우리 일부에서 마지막으로 제기했던 저는 부디 그 이준석 대표한테 정말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요. 국민 여러분 우리 당일 투표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는 투표 용지를 받으면은 이게 투표 용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받으면은 투표 여기에 관리관의 도장, 개인 도장을 찍게 돼 있습니다. 당일 투표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사전 투표는 보다시피 여기에 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안 찍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선관위에서 제공해줄 그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158조 3항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준석 대표님 알고 계십니까? 사전 투표는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법에는 찍도록 되어 있다는 거 알고는 계십니까? 사전투표관 도장 날인. 네. 개인 도장 날인. 개인 도장을 사인을 찍는다고 되어 있거든. 공직선거법. 인쇄 날인 가능하다고 돼 있죠, 그런데.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률에는 잠깐만요. 자, 사전투표 관리관 제가 도장이다 하겠습니다. 있는데. 이번에는 공직선거관리 규칙 84조에. 네, 그거는 규칙이죠. 예, 규칙에. 자, 규칙 위에 뭐가 있죠? 법률이 있습니다. 규칙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규칙에서는 그거는 선관위 자체에서 만든 겁니다. 왜요? 자, 그러면 왜 선관위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입법은
입법은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입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그 입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직선거법 158조 3항입니다.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1년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게 158조 3항이거든요. 한번 읽어드리니까 중간 핵심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요 칸에 뭐가 찍게 된다고요?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교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공직선거법 158조 3항입니다. 자, 분명히 법적으로는 문명히 단일 투표든 사전 투표든 간에 투표관리관의 도장 직접 개인 도장을 찍게 돼 있다고요. 맞죠? 선관위가 이런 걸 바꿨어. 얘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는 걸 계속하세요. 투표함도 왜 행랑형으로 바꾸고 했느냐라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왜 하느냐의 의도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인쇄 규칙에 따라 가지고 인쇄 날인을 할 수 있게 바꾼 건 맞죠?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자기들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규칙을 왜 바꿨냐 해서 의도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부정선거를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건 의견이시니까 그건 검증의 대상이 아니고 그건 의견이신 거예요, 그거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제 차례. 그러니까 네. 우리가 검증해야 될 거는 네. 지금까지 우리가 투표한 사례 중에 보면은 부정선거가 어디에서 있었냐를 가지고 하나의 사례를 놓고 그걸 검증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아까만 뭐 전주에서 부정선거했다. 아니면 뭐 양산에서 나동현 후보가 59대 35로 이긴데 그걸 부정선거에서 이긴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 생각에 의미가 없고 실제로 그럼 선거 결과 유의미한 변화를 갖고 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누가 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완전 이거 논란에 처음으로 가가지고 민경구 의원이 처음에 송도에서 자기가 부정선거를 당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나왔던 것들. 자,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죠. 배춘인 투표지 이런 거 나왔죠. 자,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만 하더라도 그때 그럼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를 다 까가지고 재검표했죠. 예, 했습니다. 인형이 뭉개진 재검표 투표지에 누가 더 많이 나왔습니까? 민경우 후보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민경욱 위원의 투표지 그 재검표에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실제 투표 수보다 300표가 더 나왔어요. 민경욱이라는 사람이 그거 자기 부정선거 당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재검표를 했어요, 대법원에서. 그랬더니만은 송도 이동 6투표소에서 민경욱 후보가 한 200몇 표 나왔고 그다음에 정의령 후보가 100몇십 표 나와가지고 만약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가 부정선거 투표용지다라고 한다면은 민경욱 의원에게 이득이 되는 부정선거를 한 거거든요. 그건 아니죠. 민경욱 의원은 자기 착각한 거니까 아니면 이것도 부정선거 맞습니까? 민경욱 의원도 부정선거입니다. 아, 그럼 뭐 때문에 부정선거죠? 사전 투표 조작을 했다는 거죠. 상당 부분을. 그거 어디를? 그러니까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는 민경욱 의원이 많이 나왔잖아요. 증거 보전 결정문입니다. 이 증거 보전 결정문이 뭐냐면은 이 민경욱 의원이 투표 보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증거 보전을 했어요. 이 보전 신청을 하니까 이놈들이 이제 급해가지고 이제 표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바꿔치기 했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약간 돌리세요. 여기 투표지하고 투표함을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선거구 관할 선거권을 행사한 투표지, 그다음 투표함이 있죠. 여기에는 비례 지역구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 놀랐던 게 4월 29일 날 제가 인천 연수구 선관위를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 안민영 판사였어요. 그 판사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투표함 보존을 하려고 했는데 비례대표 투표함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선관위 사무국장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왜 안 되냐, 여기 투표함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여기 지역구 비례급 없고 전부 다다. 절대로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민영 판사 처음에는 가져가겠다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못 가져갔습니다. 비례대표 선관위 사무국장이 반대하고 또 위에 전화해가지고 아마 뭐 인천시 뭐 법원장이나 됐겠죠. 선거관리위원장. 안민영 판사가 비례대표 투표함을 가져가는 걸 포기했어요. 제가 그때 놀랐습니다. 야, 판사가 있었고 결정문이 있었는데 비례대표 투표함을 못 가져갔어요. 변호사님, 이번에 이거 소송의 다툼의 대상이 민경욱의 당선 무효입니까? 아니면은 아니, 선거 무효입니까? 아니면 이거 비례대표 투표함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소송의 다툼의 대상이 민경욱이 부정선거 당했답니까? 아니면 뭡니까? 민경욱 선거 무효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투표함을 가져가야 돼 있습니까? 원래 가져가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표함이 돼 있는 거죠? 원래 가져가야 그러니까 돼 있습니다. 뭐라고 원래- 쓰여 있으면 한결매. 예, 아니, 결정 근데 왜 못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쓰여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한결매 뭐라고 쓰여 있냐고, 뭘 가져가라. 투표함. 그러니까 투표함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투표지. 잘 설명할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우리 주도권이잖아요. 네. 그
이 이후에 어떻게 결정문이 바뀌었냐? 그때는 이제 지역구 투표지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는 선관위가 어필을 하니까 그때 바뀌었어요. 저는 그때 되게 놀랐습니다. 야, 선관위는 법원의 결정문과 판사한테도 말을 안 듣는구나. 왜? 이들은 지역구 투표함만 바꿨습니다. 지역구 투표함만 바꿨고 비례대표 투표함을 안 바꿔놓으니까 비례대표 투표함을 판사와 결정문에도 불구하고 안 내놨어요. 그 126건이 있었다고 했죠. 다 졌다고 했잖아요. 거기 비례대표 소송도 있었습니다. 아니겠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투표함이 증거 보존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몇 개? 10개가 됐어요. 네. 근데 그 몇 개까지 아십니까? 몇 개 갔어요? 하나 또 못 갔어요. 비례대표 투표함은요. 2020년 5월 달에 소송을 제기했고 첫 번째 1회 변론기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2023년 5월 12일입니다. 3년이 지나서 있고 하나도 못 갔어요. 왜? 비례대표를 까면은 다 드러나니까 하나도 못 가겠어요. 그 당시 주심 재판관인 민유석이 대법관 민유석이 그냥 도망가듯 도망갔어요. 그런 정도의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함은 하나도 이게 못 갔어요. 하나도 못 갔어요. 자꾸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계속 사과물 넣어 민유숙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도 도망갔다가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은 왜 재검표를 안 합니까? 재검표한다고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나 재검표할 때마다 몇 천만 원 들어, 1,000만 원 넘게 들거든요. 그거를 8개인가 10개를 했어요. 그럼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이 들었는데 그것들 하나도 안 까고 변론도 3년 만에 열고 1회 변론기를 딱 하고 나서 그다음 한 몇 달 있다가 기각 판결 내려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비례대표 투표함을 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례대표 투표하면 아까 말했듯이 비례대표 투표지는 이 비례대표 투표지는 관내 사전 투표 이렇게 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접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형상 기억종이 얘기를 하면서 관내 사전 투표지만 그렇다면 관내 사전 투표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비례대표 투표지는 투표 봉투보다 높기 때문에 무조건 접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배춘입 투표지나 이런 것들 비례대표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비례대표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거하고 맞춰볼 수 있잖아요. 맞춰볼 수 있잖아요. 그래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지역구 투표함만 보존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5월달에 2020 주 5 판결 결정으로 비례대표 투표함을 다시 보존을 했습니다. 돈을 또 들여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못 들게 했어요. 저는 궁금했죠. 왜냐하면 화살표 투표지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비례대표 섞여 있으니까 그러면은 비례대표 재검표를 하면은 그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거를 아예 못 드러나게 비례대표 투표함은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하나도 못 갔습니다. 하나도. 자 거기까지. 예. 그러니까 이건 그냥 끼워 맞춘 거예요. 어떤 증거가 있으세요? 재검표 때 바꿔치겠다는 게? 아니 전자개표기 조작을 하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재검표 때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가 있으세요? 그게 증거죠. 투표록에 없었고 개표록에 없었죠. 민경우 구형건에서 민경우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거는 아마 파주 그러니까 것 같은데. 민경우 구형건 하자고. 근데 제가 왜 이러냐면은 투표지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온 동네 걸 끌어들이지 말고 민경우 구형 한번. 그러니까 민경우 의원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배춘입 투표지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배춘입 투표지를 받으면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필을 하겠죠. 이 이상한 투표지를 받았는데 라는 투표록이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개표하는 과정에서도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는데 개표록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투표록에도 없고 개표록에도 없는데 재검표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뭐 증거 보존할 때 바꿔치겠다. 그럼 아까 파주을 같은 경우에 투표관리관 도장 잠깐 배춘입 20장 투표지는 네. 배춘입 투표지는 도대체 누가 그러면 인수했는 건가요 혹시? 민경구 의원의 지금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판시한 것 때문에 나왔고, 네, 근데 그 전에 이게 일단 그렇게 물어가시고 대법원을 답변으로 끝내죠. 대법원을 부정하시는 네.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얘네가 드러날까봐 나중에 재검표하기 전에 바꿔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뜬금없는 주장이잖아요. 아니요 무슨 뜬금 제가 이거 한번 비춰주십시오. 거꾸로예요. 네. 영등포을입니다. 예, 서울 남부지법에서 어떤 선거죠? 서울 영등포을 선거입니다. 2021년 남부 총선이요? 예. 그 2021년 8월 31일 날 제가 이제 이거 메인 변호사로서 소송 대리를 한 사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와 이것이 다릅니다. 좀 더 한번 요거만 한번 켜 보시겠어요? 이게 박영찬 그 위원장이 이제 2020년 5월 달에 증거 보존할 때 찍었던 봉인입니다. 근데 2021년 8월 달에 가보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법원 보관함이 이 봉인지가 바뀌었어요. 아니 실제로 이게 조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론 조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아니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이 보관함이 바꿔치기가 됐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보관함이 바꿔치기가 됐다고 어디서 확인하셨나요? 봉인지가 왜 뜯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봉인지가 뜯어졌는데 그럼 바꿔치기 했다 확신하시는 거죠 우선? 그러면 왜 건드렸을까요? 자, 아니 그 보관함에 대해 보관 가지고 위치랑 그거를 그러니까 위치가 다 다르면 그거의 봉인을 이걸 날인하는 사람 손대는데 누구인가요? 판사요. 그러니까요. 예, 판사가 판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도 모르겠다. 이거 고소했습니다. 고소했는데 수사 중지가 됐어요. 수사 중지가 됐어요. 왜? 찾을 수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판사가 법원- 본인이 봉인했다. 직접 법원이 판사가 봉인한 거 맞습니까? 판사가 봉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봉인하는 당시에는 판사 측입니까 판사입니까? 판사가 봉인합니다. 음. 판사가 봉인을 하고 부장 판사가 봉인을 합니다. 봉인을 하고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강하게 어필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파주에서도 바꿔치게 됐고 영등포에서도 명백히 이렇게 바꿔치기가 된 법원 봉인된 보관함이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2020년 5월 이후에 개표 다 끝난 다음에 왜 그러면은 했냐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 증거 보존을 하고 나서 원래는 제가 선거 무효 소송을 처음 담당했을 때 이거 6개월이면 끝난다. 저 와이프한테도 이거 얘기를 했습니다. 225조에 따르면은 6개월 안에 끝내야 재판을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한없이 늘리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법원 행정처장 조재현이었는데 이렇게 늘렸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 자, 보관함을 그러면- 바꾸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변호사님 당시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현성산 변호사하고 종이 전문가 이 투표지 이상하다. 왜냐하면 종이 전문가들은 종이만 보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100mg per 제곱미터. 이 종이 전문가 또 믿는 종이 전문가입니까? 예, 100mg. 아까 종이 전문가 안 믿었잖아요. 제곱미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종이 전문가 누구신지 아니, 실제로 네. 이걸 재봤어요. 재봤는데 150g이 나온 거예요. 이 종이 전문가 150g per 제곱미터입니다. 아까 종이 아니 교수 안 믿... 박모 씨입니다. 박모 씨인데 교수요? 아니야 교수 아닙니다. 뭐한 분이 인쇄업 하시는 분입니다. 인쇄업 하시는 예. 분이고 그러니까 종이 왜냐면- 아니, 학과 근데 교수는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인쇄업 아니고 하시면 되고, 예. 150g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100g이 원칙인데 150g이 나왔다는 거는 그게 가짜예요. 근데 그 당시 조재현 그 재판장한테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재보자.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해가지고 150g인가를 조서에 못 올렸어요. 그런데 저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치기가 된 이후에 재니까 100g 또 나오더라고요. 자, 민경군은 분명히 투표 과정에서의 부정을 얘기했었는데 그건 지금 와서 이제 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거는 논박됐는지 이제 나오는 거는 나중에 이제 이것을 바꿔치기 했다. 왜냐면은 재검표하면 드러나니까 바뀐 거예요. 그럼 투표 과정에서의 부정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없었던 거고 투표 과정에 불법이 당연히 있었으니까 표를 그러니까 바꿔치기 한 거죠. 굳이 드린다면은 네네. 투표함에는 부정이 없었고 투표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아니요.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시청자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나중에 표를 벌충해서 넣어야 되는 거는 투표함 그 자체의 부정선거가 된 게 아니라 개표의 부정선거가 됐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으니까 나중에 표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투표하는 과정에서도 부정선거가 있고요. 개표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예, 선거과장입니다. 조혜주 선거과장이 2002년 대선 생방송 과정에서 지금은 투표지 분류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전자개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자개표기를 통과하자마자 득표치가 바로 시청자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셈 아니겠습니까? 예, 전자개표기라고 얘기하고 득표치가 뭐냐? 실시간으로 초고속 정보망을 통해서 중앙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선관위는 이거를 전자개표기를 이제는 전자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렇게 2002년도에 벌써부터 중앙 서버와 연동돼 가지고 조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에서 개표도 조작될 수 있다고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개표기를 쓰면서 개표기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자개표기가 몇 표가 되는지를 선관위도 몰라요. 그러니까 증거보존해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저는 거예요. 논증을 이렇게 단위 하나하나 이제 좀 적어봐야 될 것 같은 게요. 아까 말씀하신 거 오늘 계속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총체적 그 부정선거를 하신 게 맞아요. 변호사님 주장대로. 왜냐하면은 이 집단은 뭔지 모르겠는데 투표 때도 부정을 하고 개표 때도 부정하고 나중에 벌충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봉인 뜯고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시간이니까. 아니요. 아까 제 생각 부정선거단이 굉장히 이거는 멍청한 거거든요. 이게 전자개표기를 포함해 근데 전체 아니, 수를 PD님, 시작해서 투표에서 부정선거를 했으면은 개표도 부정선거한 대로 나올 테고 큰 틀에서 조직적으로 예. 정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정선거를 하고요. 수표수를 조작하는 부정선거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소송 같은 게 걸리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투표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도 확인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 모순이시잖아요. 투표를 그다음에 네. 나머지 세부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선관위의 실수 플러스 부분적으로 조작하는 것들이 다 벌어져서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선거 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느 한 부분이 뭐가 잘못되고 어느 한 부분이 뭐가 잘못되고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증거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체 이게 토론이 되지가 그러니까 않죠. 이게 처음에 민경욱 의원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요. 투표함에다가 뭔가 장난을 쳤기 때문에 그걸 까보자 그런 거예요. 네. 투표함에 그러니까 부정을 한 일단 거잖아요. 숫자도 세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투표함에다 부정을 했는데 개표한 결과도 그것과 다르니까 재검표가 들어와가지고 더 넣었다잖아요. 맞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게 왜 저희가 부정선거를 처음에 인지했을 때는 예를 들면 이정미, 정일영, 민경욱이라는 세 명이 투표 비율이 똑같았어요. 자, 지금 그게 이준석 부정선거- 대표 시간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변호사님, 제가 그래서 살폈는데 제 질문 이걸 시간이니까 하다 이제 보니까 들으세요. 예, 자, 제 예. 질문 답해 주세요. 자, 우리가 나중에 뭔가 투표용지를 더 집어넣어야 하고 하는 이유는 투표함에 숫자를 있는 맞추기 것과 개표 결과가 달랐을 때 보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다르니까 숫자적으로는요. 투표를 왜냐면은 근데 아니 왜냐면 맞죠? 다르니까요. 자 그러면 네네. 투표한 것과 개표한 것을 다르게 가져가야 될 이유는 뭐죠? 부정선거를 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투표만 조작하면 되지 왜 투표랑 개표랑 재검표를 따로 조작하죠? 투표를 조작하고 개표를 조작을 합니다. 투표를 조작하고 그래서 아니 전자개표가 그러니까 필요한 투표를 거고요. 조작했으면 개표를 왜 조작하죠? 왜냐면은 당일 투표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당일 아. 투표가 조작률이 적거든요. 아. 없거나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장을 날인을 하니까 예, 예. 그래서 인쇄 날인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자, 인감 그러면 도장으로 변호사님, 도장을 찍어요. 아니 그거 약속해 줄 수 있잖아요. 아니, 법대로 알겠어요. 돼 있으니까. 변호사님, 이거 아니 그러면 아니 제 이거 하나 왜 자꾸 시간 예. 이렇게 쓰세요? 제 질문 옆에 있어요. 자 그럼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가서 개표하기 전까지는 본 투표에 얼마가 몇 대 몇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몰라요? 그것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아니 방금 전에 안전하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공표되는 여론조사가 있고 네. 얘들이 또 관리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럼 그 비율을 변호사님 조정하는 이거 거죠. 연구하셨다 그러니까 한번 네.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본 투표로 여론조사를 연구했다. 그럼 사전 투표에는 얼마 정도 가짜표를 집어넣는 겁니까? 사전 투표에 그것도 비율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지 예. 모르는데 이거 안전하다면서요? 63대 36이 일괄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에 자 변호사님 다 될 수 있는 지금 확률이 말이 얼마나 모순이신 된다고 게 되십니까? 아까 그거는 분명- 조작이 아니면 자, 안 되는 들어보세요. 거예요. 아까 여론조사는 다 조작이고 그러면 여론조사로 본 투표의 득표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표되는 조작된 여론조사가 있고 예. 투표 선거 조작을 위해서 따로 관리하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비율을 조정을 하는 자,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전 투표 보정값이라는 게 그러면 나오는 그럼 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수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알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 노원병에서 부정선거를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안심번호 신청해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부정선거 세력이 안심번호 신청했겠네요. 했을 수도 있죠. 오. 저는 왜냐하면 여론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표할 네네네. 때도 조작하고 네네. 개표할 때도 조작하고 네네. 그리고 거기에 숫자가 안 맞으니까 재검표가 두려워서 조작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아예 재검표를 못하게 증거 보전을 안 받아주고 있어요. 아. 지금 증거 보전 안 해. 과거에는 130건 넘게가 증거 보전이 됐는데 지금은 증거 보전하겠다고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자 검표를 이제 전 그래서 개표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개표에서 부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개표 과정에 보면은 제가 이게 뭐 선관위 장관인데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개표 과정의 전 과정에서 결국 참관인들이 붙잖아요. 변호사님 네네네네. 보시기에는 개표의 어느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할 수 있습니까? 전자개표기가 전자개표기.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게 투표지 분류기인데 맞죠? 네네. 투표지 분류기- 분류기라고 하고 저희는 전자개표기 아까 조혜주 아니, 알겠으니까 선거과장이 그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 옆에 정당 참관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러면 그다음 내수된 겁니까? 전자개표 정도 되잖아요. 투표한 그런데 사람이. 그게 선거구 그러면 여러 개를 모아서 한 개표소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일단 네. 아까 그게 제대로 지금 여론조사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이 설명이 돼야지. 그다음에 이게 지금 투표 과정에서 어떻게 과거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또는 실체에 대해서 보여드리지만은 곧 다가올 우리는 개선해야 될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주제를 반드시 오늘 저는 관철을 시키고 모든 국민들께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게 더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조금 늦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게 더 우선입니까?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해야죠. 자 그러면은 묻겠습니다. 당일 투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찍습니다. 투표 자기 도장 찍어서 투표하러 오는 유권자에게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사전 투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 사전 투표도 당일 투표처럼 똑같이 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맞죠? 규칙에는 인쇄 날인이 가능하게 돼 네, 있고요. 그러니까 그 법을 제정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전 투표도 당일 투표처럼 투표 관리관이 개인 도장 찍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인쇄 자, 날인도 허용해 냈고. 그렇죠. 그런데 선관위에서 그렇게 하면은 당일날 줄 서는 사람, 그 사전 투표 날 사전 투표하러 왔는 사람이 줄 서게 되면은 좀 힘드니까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이 아니라 바로 그냥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이미 뭐 관임 비슷하지요, 예, 그죠? 예. 인쇄된 도장을 찍어도 된다라고 예. 규칙을 바꿨어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선관위에서는 금방 물었죠, 제가. 금방 이 대표는 신속하고 빨리 하는 게 더 우선입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게 더 우선입니까? 물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절차에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건 바꿔야 되죠. 자, 근데 문제가 있죠.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따진다면 당일 투표도 역시 개인 도장 관리 왜 찍습니까? 빨리 하려면 도장 찍지 말지 차라리.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아니고 중앙선관위에서 제공되는 도장을 찍혀 온다는 것은 전한길, 전두길, 전삼길 이 투표 용지를 100만 장 찍어도 누구 투표 용지인지 몰라요. 전부 다 사전 투표 용지에 인쇄된 거 전부 다 대량 인쇄 가능하죠. 그다음에 그게 관인 그냥 찍을 수 있죠. 그다음 그거 가지고 투표 뭐 1번, 2번인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찍어서 대량으로 인쇄 가능하고 전부 다 배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답변해 될까요? 아니요, 일단 이야기 네. 그런 상황이면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법에서 정한 그냥 개인 도장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0~90%는 사실 부정선거, 선거 조작을 막을 수 있는데 왜 그 방법을 자. 피하고 굳이 인쇄를 하는 걸까요? 사실관계를 그럼 확인해 볼게요. 아까 선관위의 보안이 뚫렸다고 하는 거, 그 국정원이 했다는 검증. 결국에는 선관위 보안이라는 건 다층 방어예요. 예를 들어 방화벽도 있을 것이고 안에 암호도 있을 것이고 키도 있을 것이 다 있잖아요. 그걸 열어줬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 선관위에 대해서 국정원이 이거 테스트하게 열어달라고 의뢰한 바가 있습니까 자, 없습니까? 그 말 잘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선관위에서. 네. 그런데 이번에 저 작년 7월 17일 사무총장 바뀐 다음에 선관위 사무총장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국회에서 질의를 할 때 사전 선거 3일 동안 이틀하고 실제로 투표하는 날하고 그 전날에 예행 연습하는 그때 선관위 방화벽 그 자체를 열어준다 그러잖아요. 선거망을 들어올 수 있게. 그거 자기들이 답변을 잘못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말한 게 인터넷에 연결했다는 말이 아니었고요. 선거 전용 통신망을 사전투표 모의 시험일과 사전투표를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열어놓으면 그거는 외부에서 해킹하기가 투표를 너무 하기 위해 아니, 열어놔야죠. 그리고 국정원에서 근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아무도 네. 들어올 수 없다고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선관위가 이야기하는 폐쇄망으로 운영된다. 절대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망이에요. CG로 만든 건데 이게 선거망이고 자기는 업무망이고 인터넷망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이게 이쪽에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제 인터뷰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 인터뷰 때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는 절대 뚫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인터뷰할 때 뭐냐면 선거 기간 이틀하고 그다음에 예행 연습한 하루 동안에 이걸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랑 어디를 이게 열어준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해커들도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선거망을 들어와가지고 아니 해커들은 선거망에 조작을 접근 할수 못 한다니까요.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에 네. 본인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버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선거망을 아니요 열어준다고 투표했는지를 하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확인을 못 한다니까요. 사전 선거는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투표하러 가가지고 다시 투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어떻게 제보한지 아십니까? 사전 선거를 가서 여기서 A 서초동에서 투표하고 그다음에 망원동에서 투표하고 지방 다니면서 20군데 정도 다 투표해도 내가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결된다고 이해를 말씀하세요. PD님 본투표 때는 지문달인 탑니까? 아 본투표는 안 하죠. 사전투표 갔을 때 저희 이영돈이라고 신분 제시합니까 안 합니까? 제시하죠. 이영돈 사진 맞는지 확인하죠. 예, 예, 예. 그럼 이영돈이죠. 네. 그럼 이영돈으로 발급하고 이영돈이 했다라고 기록되죠. 일단 기록이 돼요. 예. 그다음에 내가 딴 데 가서 만약에 똑같은 주민번호를 가진 이영돈이 투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표할 수 몰라요. 또 투표 또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투표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지금 이 아니, 대표님 큰 실수하시는 잠깐만요. 거예요. 일단요. 사전 투표 똑같은 사람이 20분 하고 20분 후에 간 거 사진 찍은 거예요. 네. 이런 게
네 번 한 사람도 있고 6번 한 그러니까 저 사람도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요,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이 아니, 자기가 모르죠.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표님 확인해 보시라니까. 사실관계를 보여주는데도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오면 어떡해요? 그리고 누구냐고 지금 물으면 누군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투표를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아니,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요. 이 이런 사람, 건 이 대표님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은요. 비웃듯이 그러면 안 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사람 여기서 여기서 4번 투표했어. 4번.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을 검증하자는 게 뭐냐면 들으세요. 그 뭐냐면 이제 5분이니까 들으세요. 자, 자, 네네. 그 어떻게 검증? 기록이 남는다고요. 아, 기록이 안 남는다니까요. 남는다니까. 지문이고 서명하는 건 전부 다 사기예요. 저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아요. 지문은 그냥 저장 안 되는 게 신고만 하는 거예요. 맞는데 투표인 명부라는 게 통합선거인 명부라는 것이 내가 2번 가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거부를 안 한다니 확인을 안 해줘요. 여러 명에도 10번, 20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제의를 했냐면 이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되고 있는데 조직을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보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 사람이 20번씩 100명 그러면 이영도 PD님, 그럼 가장 쉽게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 선거 때 가서 2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2번 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니 본인이 하시면 되겠네요. 본인이 아니, 왜 2번 한 남한테 사람이 의존합니까? 있다니까. 아니 그럼 된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네네. 본인이 그럼 다음번에 2번 하세요. 그거 하면 위법하죠. 이분은 사전 투표를 했는데 본 투표장에 갔더니 투표지를 주더래요. 왜? 사전 투표를 했는데 표지가 안 됐으니까. 왜냐면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 투표장 자, 보세요. 예. 자, 반대의 경우도 오늘 있습니다. 서버랑 오늘 연결이 안 토론에서도요 얘기 나오는 거는 이런 사람이 있다. 뭐 이랬대더라. 이것만 아니요.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전- 아니, 제가 녹취도 이야기하는- 있다니까요. 제가 녹취도 이야기하는 있다. 건 뭐 이런 거.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네. 이 정도로 선관위가 하는 사전선거 시스템이나 선거 투개표 방식이 허술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 후반부에 이야기가 PD님, 있지만 제가 이걸 얘기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시스템의 구현에 있어서의 문제와 아까 말했듯이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의 문제는 다른 거 맞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되죠. 만들어놨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근데 투표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돼. 중국 무슨 말- 사람들이 중국 애들이 대량으로 들어와가지고 가짜 투표지 아니면 한 번 투표하고 여러 군데 받으면서 투표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된 시스템입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시스템이 그렇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검증되냐고요. 아니, 가능성이- 아니. 가능성이 제 있다니까요. 슬라이드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까 그 이 대표가 다른 주제 넘어가지 말자 했으니까 저는 오늘 반드시 이것만은 관철시키고 싶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현재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게 주로 사전투표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투표도 없애자 하는데 그 사전투표 안에 무슨 문제가 제일 크냐 하면 바로 투표 용지가 당일 투표와 다르다는 뜻입니다. 투표 진행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일 투표는 투표 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투표 용지를 받아서 우리 투표하니까 당연히 그 제3회 또는 뭐 이렇게 인쇄된 뭐 아까 말씀드린 전환길, 전두길, 전삼기 이런 투표 용지를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반면에 사전 투표 용지는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공직선거법에는 158조 3항에 사전 투표도 당일처럼 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직접 찍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편리성을 위해서 공정은 모르겠고 예. 그죠? 문제가 있더라도 편리를 위해서 이제 개인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아니라 선거관리 위에는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그 도장을 찍어도 된다라고 규칙을 바꿨어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그 규칙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국민들께 묻고 싶어요. 이게 바로 부정선거를 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국민들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길 바라지 사전투표니까 당일 투표와 달리 좀 빨리빨리 효율성을 위해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이런 걸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선관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 역시 중앙선관위 앞에 가면 캐치프레이즈가 공명선거라 돼 있어요. 신속선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선관위도 공명성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당일 투표처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 대표는 뭐 선관위 대변인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국민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처럼 투표 용지를 똑같이 사전 투표 관리 도장을 찍도록 하자고. 그러면 적어도 제도권에 있고 국회의원이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오히려 선관위에다가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는 국민들이 이렇게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관위에 도장을 찍으면은 투표 관리관 도장 찍지 않으면 이게
10만 장, 100만 장 찍어내도 그 투표용지가 내가 찍은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열을 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뭐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우리 아까- 답 넘어가지. 그래 지금- 넘어가지 말고 지금 답변을 전대표 확실하게 시간이에요. 하고 우리 가자 네. 이 뜻입니다. 이거를. 저는요 제가 말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선거에 진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네. 저는 도장 찍어도 아무 상관 없어요. 그 얘기 하세요. 그럼 개인 저는 개인 아니, 완전히 하세요. 해요. 개인 아. 인감을 찍게 적어도 해주세요. 이것에 공감한다면 국회의원이라면은 이 정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거는 아니 의혹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는 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 주범이 될 수 있는 게 이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는 그 이 주제 전 대표님, 우리가 오늘 제주도권자 제가 토론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제와도 여러분 관련이 있다 뭐냐면은 이거죠. 네. 잠깐만요. 이거 네. 하면서 하나도 증명 못하고 뭐냐면은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 왜 막느냐 이걸 저 하려는데 전 관심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불안감이에요. 아 우리 불안감이 아니고 선거제도가 불안하면은 선거제도를 바꿔야 맞습니다.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바꾸세요. 그거 당연히- 바꾸세요. 그건 그리고 제가 바꿔서 제가 하나만 네. 봐주세요. 전 여러분의 기대하는 슬라이드 하나만 거는 봐주세요. 아니요. 제 기대인데 왜 네. 주도하세요. 제일 기대한 건 뭐냐면 네. 여러분이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뭘 제안하시고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아, 제한이 오늘 두 가지 아니라 의도가 지금 있습니다. 현행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네. 아까 현행 제한이 법대로 아니고 뭐 현행 제안하세요. 법대로 안 현행 하니까 법대로도 문제인 거죠. 규칙으로 하면 문제 없어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오늘 규칙이 있잖아. 이 아니라 토론의 의미는요. 자, 우리가 아까 부정선거의 세 가지 가능성, 투표 시의 부정 가능성, 개표 시의 부정 가능성, 나중에 걸릴까봐 추가로 하는 부정선거 가능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자 가운데 있는 개표부터 살펴보죠. 이 안에서 개표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어디일까요? 개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시죠. 자 제가 아니,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제 시간이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투표 마감되면은 경찰관과 참관인이 투표함을 호송합니다. 맞습니까? 저기- 있죠. 자 그다음에 투표함을 갖고 온 거 이상 없는 아니요, 확인하고- 저기서 틀렸어요. 뭐요? 투표소에서 개표소 가는데 예. 예를 들면은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는 안 따라갑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우편 아까 투표는 사각지대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편 투표하는 건 누가 하죠? 자 어디서 개표에서 부정의 취약점이 있는지 혹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총선인지 대선이든지 자기들이 사전 투표를 어느 정도 더 조작을 할 것인가를 누군가가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일단 어떤 조직이 예. 이번 선거에는 몇 프로 정도를 사전 선거에서 득표를 해서 조작을 할 것인가를 그게 이제 8%라고 그래 봅시다. 그거 뭐 여론조사가 바탕이 될 수도 있고 8%라고 되면 그다음에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아까 말한 대로 실제 투표한 사람이 뭐 3만 명이면 예, 예. 실제 선관위가 발표하는 건 4만 명이다. 이 숫자가 정해져요. 네? 그다음에 개표 가장- 단계 맞죠 지금? 아니 일단 지금 투표하는 단계죠. 아 개표 단계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전체를 일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 이루어지는지를 하세요. 설명을 예, 해야지 예, 하세요. 사전 선거를 몇 프로를 조작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요. 예를 들어서 8%라고 해봅시다. 그 8%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국 단위로 몇 프로를 사전 선거에서 몇 프로의 표를 넣을 것인가를 그 각 지역구마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10,000표 정도를 추가로 더 넣는다고 하면 실제로 투표하면은 10,000표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 투표소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개표 단계로 넘어가면 전자개표기가 그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당일 선거에서 몇 프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당일 선거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면서 그래서 사전 선거 투표함을 나중에 여는 거예요. 저 윤 대통령 됐을 때, 예. 윤 대통령 됐을 때가 사전 투표함을 양당 합의해가지고 예, 예. 먼저 열어가지고 그 사단이 난 겁니다. 예, 그것 예. 때문에 나중에 이 결과를 20몇만 표, 3만 표 그게 됐을 때 실제로 나중에 저 승복 그걸 하지 않고 차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린 게 누군가 연락을 이재명 그때 뭐 후보자 했겠죠. 다 일단 그렇게 되면 본인 생각이신 거죠? 생각이죠. 당연히 저는 그러니까, 내가 그게 관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을 내 얘기하신 게 취재 아니라 그럴 결과를- 것이다. 아니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럴 것이다. 예 예. 근데 이게 나의 단순히 상상력의 스토리가 아니고 예. 취재 결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취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하고 그다음에 이 대표님한테 그 전화 받은 사람 누군지 있어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23년 그 국정원 거기에서도 밝혀진 건데 투표를 쭉 모아가지고 넣잖아요. 넣으면 하나하나씩 거기 있는 카메라로 찍으면서 그게 노트북에 이게 전부 다 표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USB가 2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실제로 찍힌 표수대로 적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조작하는 표수가 적힌 게 있는데 실제로 적힌 표수는 나중에 폐쇄해요. 갖다 버리고 실제로 보관하는 거는 조작이 된 예를 들면 가면서 한 장에 2장을 찍든지 한 장에 3장을 찍든지 하나가 3장을 찍혀가지고 그게 USB에 보관이 된다고요. 이게 실제로 선관위에서 보관하는 선거 결과고 네. 전자개표기에서 조작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뒤쪽에서 숫자를 조작해 가지고 발표는 최종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선관위는 지속적으로 전자개표기가 외부하고 통신이 전부 다 단절돼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시로 많은 제보도 그렇고 그 기계 자체가 중앙 서버랑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서 적히는 게 그대로 중앙 서버에 전부 다 연결이 된다고요. 아까 조혜주 이야기하고 똑같이. 중앙서버 연결 안 돼 있는데. 경기 수원시 정선거구입니다. 여기 보면은 원래 요 개표 상황표가 있으면은 요 개표 상황표의 값대로 이 마지막 이 값이 최종 결과값이 돼야 돼요. 맞죠? 네. 그렇죠? 그런데 경기 수원시 정선거구의 경우는 어떠냐면은 요 부분이 잘 안 보이네요. 조금 예, 좀 확대를 할 수 확대가 없을까요? 가능할 수 예. 없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요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 보이시죠? 네. 6336 이래가지고 3556 2648이 최종이 아니라 3589 2686이 원래 이게 최종값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556 2648이 나와요. 3556 관내사전 투표 3556 2648. 이 값이 안 나오고 이 값이 안 나오고 이 값이 나온다니까. 관내사전 투표도 10176이 아니라 10307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가 나왔냐? 관내사전 투표는 10176, 7299 나올 수가 없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조작이 돼 있다는 연동이 돼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전자개표기는요. 전자개표기 통과한 값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전자개표기가 중앙 서버에 연동되면 그 중앙 서버가 기록한 값이 된다니까요. 첫째 이제 인정을 하셔야 될 게 전자개표기 내에서 조작이 너무나 원활하게 어떤 조작 세력이 원하는 잠깐 한번 방식으로 보- 이루어진다는 저 거예요.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거기 조작제도 슬라이드 한번 시즌- 봐주세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용선 이렇게 하면서 손영택 되는데 손영택 표가 안 올라갑니다. 손영택 1이 되는데 계속 1001이에요. 자, 저건 어떤 영상인가요? 양천구 을의 참관인이 전자개표기 사진을 찍은 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손영택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손영택으로 가잖아요. 네. 증가를 안 합니다. 계속 1001이에요. 계속 1001. 아, 그러니까 지금 저 이용선에서 손영택으로 넘어갔는데 네네. 뭐가 문제가 손영택이 있다는 되면은 여기 카운트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거예요? 그 카운팅이 안 움직인다? 예, 안 이 된다니까. 대표님이 잘 보십시오. 이걸 눈으로 잘 좀 보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아, 봐요. 이걸 보세요. 얼마나 이게- 투표 분류기가 이게- 조작되고 있는지 직접 이게-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아니, 외면하지 이렇게, 말고. 이렇게 보세요. 이게 근데 이게 실제로 가서 보면은 너무 빨리 돌아가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데 그거 이거를 가지고- 슬로우로 해가지고 뒤에 보면은 보인다니까요. 아니, 그 변호사님 그래가지고 예. 그거를 이거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왜 조작이에요? 말을 아니 이게 야. 조작. 국민 여러분 이게 조작입니까 아니, 보세요. 아닙니까? 이게 왜냐면 이거 이게 보세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보이죠. 영상 따면 더 잠깐만요. 보이죠. 한번 더 보여주세요. 국민들에게 보여줘야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게 조작인지 여러분이 아닌지 계속 투표 절차에 자, 대해 가지고 전 개표 절차에 대표의 가지고 아니 시간을 딴소리 하지 말고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국민께 설명하잖아요. 이 대표님 아니, 한번 더 아니, 봐달라고. 국민들이 마시고요. 국민들이 잠깐만요. 봐야죠. 아니 전자개표기가 저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게 생각이 왜 되면 이러냐면요, 이용태님. 전자개표를 없애면 되잖아요. 참관인과 공무원과 모든 걸 부정하고 할 거면은 이 사람들이 악인이냐, 불성실이냐, 부주의냐를 따져야죠. 전체 시스템으로 가면 아니 근데 전자개표기가 불성실이고 아니, 근데- 전부 다 몰펑션하는 거죠. 잠깐만요. 예. 그럼 그걸 없애면 되잖아요. 아니 없애고 아까 수개표를 그걸 하면- 조작 아니에요? 저거 조작 아니에요? 저게 다 아니, 재검표 대상이잖아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수검표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검표를 한다고 치자. 그래도 저게 조작이 아니에요. 저 영상의 진위에 대해서 아무도 파악 못하잖아요. 영상의 지금. 진위는 명백해요. 어떻게 명백합니까? 참관인이 찍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들고 온 영상 하나 가지고 뭘 명백하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진위를 표를 아니 그러니까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보세요. 예, 그러니까 예, 저 예, 표를 예. 가져가가지고 왜 독일 헌법재판소가 네. 예? 왜 독일 헌법재판소가 전자개표기를 폐기하고 수개표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쪽이 IT가 우리보다 부족합니까? 기술이 떨어집니까? 그 하는 원인 자체가 이유가 딱 이거예요. 모든 국민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모르기 때문에 두 눈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수개표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전자개표기는 그래서- 수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거예요. 안에서 분류- 벌어지는 일이 저게 안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지금 보신 게. 자, 이용선에서 손영택으로 움직이는 거는 전 연속 촬영인가요? 네, 아니면 네, 네. 저거는요. 원래 저렇게 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손영택 몇 번이었어요? 아니 봐봐요. 아까 손영택 처음에 지금 처음에 봐봐요. 영상 처음에 손영택이
예, 처음에. 가잖아요. 처음에 처음에 몇이에요? 몇이에요? 처음에 이제 이용선일 때 아, 이거 숫자를 멈추세요. 처음에 멈추세요. 숫자 처음에 그, 멈추세요. 처음 됐잖아요. 이용선. 아니, 네. 처음에 멈추세요. 처음에. 맨 처음. 네. 처음에 자. 몇이에요? 자, 자, 저 때 몇입니까? 999. 예, 999. 999죠. 자, 자, 가봐요.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몇 대 쓰? 이제 자, 이용선에서 손영태 왔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0. 1000. 1000. 한 그다음에 편이에요. 1001 되죠? 네, 되죠. 저거는 그냥 저 딜레이로. 1000. 그다음에 1000 계속 안 되잖아요. 손영택이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카운터가 안 되잖아. 하는데도 1000이 안 바뀐다. 1001이 안 바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999에 있다가 손영택 뜨면서 1000 올라간 거 보셨죠? 네네. 처음에 몇 줄 시작해요? 처음에 999라고 그랬죠. 계속 이제 그다음에 손영택 나온 게 세 표죠. 근데 1001이잖아 계속. 그러니까 999였죠, 처음에. 아니 세표가 아니고. 아니, 999였죠. 자, 보세요. 예, 999. 제일 처음으로 다시 한번. 네네. 자, 이제 둘. 처음입니다. 네. 하나. 둘. 네, 이제 1001입니다. 셋. 셋, 넷, 넷. 다섯. 안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그게 딜레이가 뜨는 거예요. 아, 그거. 그래요? 그럼 국민들은 다르게 판단하실 겁니다. 자, 그럼 네, 이용선 네, 보세요. 네, 네. 이용선. 뭐요? 이용선은 몇에서 몇으로 가요? 이용선은 너무 많죠. 그러니까 몇으로 가요? 너무 많죠. 그리고 이용선 몇 이- 개냐고요? 이용선. 이거는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용선 몇 개냐고요? 그러니까 세보면 되지. 손영택만 보라고 일단은. 네. 왜냐면은 손영택이 안 된 만큼 이용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세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용선 문제는 근데 여기서 세기가 어렵잖아요. 잠깐만요. 예. 문제는 이렇게 의혹이 있는 거를 왜 저걸 사용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선거의 거의 모든 행태가 다 마찬가지예요. 네. 사전 투표 용지에 다시 한번 들어보 다시 한번 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대표는 이게 이제 딜레이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딜레이가 거예요. 될 수가 없다니까요. 보세요. 즉각적으로 자, 지킵니다. 이제 그렇게 이 대표가 시스템이 한번 자, 이제 이용선에 주목해서 보시면 돼요. 변호사님 99는 재검표 대상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저거는 표가 계속 나오는 게 99잖아요. 예? 이런 표가 나오는 그러니까 게 99라고 해. 99는 수검표 대상이죠. 인정하세요 할 거는. 아니요. 이 2번 아닙니까? 여기 2 아니에요. 2 근데 99는 뭐예요? 3418 이게 2잖아요. 3418이 2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운터가 돼야 되는데 안 아니, 그러니까 됐잖아. 99는 이거는 99가 아니잖아요. 2잖아요. 그러니까 99는 뭐냐고요? 2가 지금 1001에서 1002, 1003 이가 몇 개 뜨는데요, 1002 아니 이두 개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거 재분류 아니잖아요. 어떤 아닌데 게 어떤 게? 이건 재확인 아니잖아요. 2인데 기호 2인데 네. 이게 재확인 아니잖아요. 아닌데 안 올라갔잖아요. 지금 전체가 몇 개? 조작입니까? 세 아닙니까? 개잖아요. 세 개. 그러니까 조작입니까? 세 개죠, 아닙니까? 지금. 조작입니까? 저게 왜 아닙니까? 조작이냐는 거예요. 저거는 일단은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네네네. 진짜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근데 김동연이 저렇게 거를 될 수가 없어요. 김동연 계속 1번 저거는 이제 경기도 네, 경기도지사 선거 예, 때 얘기하시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입니까? 충격적인데요. 자, 다시 보세요. 계속 김동엽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뭘 분류하는 거에 다른 거예요. 뭘 분류하는 게 아니라 그- 저렇게 했는데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막판에. 변호사님 네네. 재검표할 때 1번이 이렇게 아니, 들어봐요. 3,000번 넘게 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검표할 때 분류기 한번 다시 집어넣죠. 참관해 보셨어요? 예, 참관 안 하셨잖아요. 참관은 항상 보고받을 후포가 아, 보고를 받는 거지 직접 안 받잖아요. 저처럼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 아니면은 참관 가가지고 다 어슬렁 어슬렁. 자, 그럼 저기서 12시 되면은 돈 추가로 더 받네 하고 끝나는 겁니다. 참관을 해서 꼼꼼히 보도 이거는요. 참관을 어슬렁어슬렁 한다 이제는. 전자개표기를 아니 제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저런 식의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라는 나라를 불러드릴게요.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우리 거니까요. 우리 시간이니까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대만, 영국, 스코틀랜드, 엘살바도르. 그다음 투표소에서 대만처럼 곧바로 투표소 끝나면 문 닫고 그다음 수개표 실시하는 나라.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대만,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왜 전자개표기가 정말 편하잖아요. 지가 알아서 전부 다 분류해주고 하는데 그걸 사용 안 하고 수개표를 굳이 하겠습니까? 왜 대만이 수개표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영국하고 프랑스가 독일이 수개표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같이 선거제도에 이렇게 불신이 팽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거제도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이럴 때 선관위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국민투표법 만드는 식으로 이럴 때 정말로 마음을 열고 수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전자개표기 없애고 그다음에 사전투표 없애고 정말 모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저는 지금 그게 이재명 할아버지가 돼도 저는 따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개표를 하고 있는 거는 한 번 투표기를 분류기를 거쳤기 때문에 나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주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 아까 계속 재분류라고 했는데 이런 현상이 더 많아요. 이거. 다른 화면입니까? 이거 이거는 언제입니까? 63 대선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이게 되게 유명한데 3,175번 동안 이재명이 혼자 나옵니다.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내일 되면 당연히 이 영상을 보고 네. 이거는 재분류였다라고 나오겠죠. 여러분이 지금 아니, 그 영상들만 갖고 와서 틀고 있을 참관하신 가능성이 분들이 많습니다. 뭐 참관하면서 참관인이 직접 찍은 거예요. 재분류 영상을 찍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가 빠졌는데 당일 선거도 개인 도장을 지금 찍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도장을 인쇄해다 만들어다 줘요. 그러면 투표관리관은 당일 선거도 그걸 찍습니다. 난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개인 도장을 각자 다른 개인 도장을 찍으면 좀 더 이 시스템을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 텐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말한 부정선거 집단은 그냥 딱 중요한 데 한 군데 그냥 투표만 조작하면 되는데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하는 사람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걸 버라이어티가 내가 아니고 만들었어요? 검증을 하려고 하니까 네.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 조작만 하면 당일 투표에서 질 수 있으니까 당일 투표도 저는 전자개표를 통해서 저는 이 조작할 수 있는 토론에서 거고요. 전 이 토론에서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주세요. 다 바꿀게요. 미쳤어요. 왜 전환기 대표 시켜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혼자 왜 시켜요? 선관위가 바꾸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데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의혹을 많이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선관위는 개선 안 해줄까? 예를 들면 사전투표에도 당일투표처럼 투표관리관 직접 도장 찍으면 훨씬 더 신뢰성이 높은데 부정선거를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만식, 독일은요 전자투표 시스템을 하다가 이거 해킹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바로 수개표로 바꾼 게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못한 게 들어보세요. 뭐냐면요. 아니, 들어보세요. 위조가 제가 됐다는 걸 증명 주장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위조되니까 바꿔라 아니 이러잖아요. 들어보시라고요. 제 말에 반박해 보라고요. 네, 듣고 난 뒤에. 구분하지 마시고 자, 좀 독일도 던져요.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했다가 이거 부정성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수작업으로 수개표로 바꿨거든요.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수출 1등 국가예요. IT 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전사나 전자투표 시스템을 안 합니다. 프랑스도 안 합니다. 일본도 직접 투표할 때 자기 이름을 직접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투명합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제가 선관위 사무총장이라면 국민들 지금 현재 선관위 신뢰도가 얼마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관위에 대해서 신뢰도가 몇 프로 되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뭐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 지금 토론하고 있으니까 묻잖아요. 모르죠, 그거는. 제가 답변할게요. 2025년 2월 1일 날 여론조사기관 공정이라는 여론조사기관 결과 중앙 선관위를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49%만이 신뢰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한 달 보름 지난 2025년 3월 14일 날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선관위를 신뢰합니까? 라니까 46%만 신뢰한다 그랬어요. 이 말인즉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국민이 잘못했습니까? 선관위는 이미 범죄자 집단이 된 거예요. 개선하려는 의도가 하나도 없다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금방 작은아마 이런 전자투표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 투표 분류가 문제가 많다 하면은 그래 개선하자, 수작업으로 다 하자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투표 용지도 마찬가지로 당일 투표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공직선거법 158조 3항처럼 당일 투표처럼 사전 투표도 똑같이 투표 관련 도장 찍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해주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투표함이 있죠. 투표함에 이제 사전 투표 때 하고 나면 당일 투표 개표할 때까지 이제 투표함을 열면 안 되죠. 봉인지가 예를 들면 우리가 뚜껑을 딱 열면은 봉인지가 찢어지도록 돼 있으면 어이구 누가 열어봤구나 라고 돼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파쇄형 봉인지를 붙이게 돼 있어요. 맞죠? 하지만 선관위는 잔류형 봉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선관위는 비잔류형.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네. 투표함을 여는 순간 찢어지도록 돼 있으면 좋잖아요. 누가 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상식이죠. 하지만 선관위는 뚜껑을 열고 얼마든지 봉인지를 우리 스티커처럼 포스트잇처럼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봤어요 다. 봤어요? 네.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선관위는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그러면 납득이 안 가요. 금방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이 정도 의혹을 제기하면 자 퍼즐이 한 마디 딱 들어가면 돼요. 선관위가
일부러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한다라는 말 딱 집어넣으면 모든 퍼즐이 다 맞아 들어갑니다. 모든 퍼즐이 다 맞아 들어가죠. 심지어 아까 개표 상황도 그랬고. 아니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뭔데요? 이 대표는 함부로 그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 부정선거 망상론자, 부정선거 음모론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 음모론자예요? 음모론자죠. 부정선거 음모론자지.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음모론자죠, 당연히.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구나. 당연하죠. 부정선거 어? 그들이 주장하는 게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일론 머스크는 통계로 말하는 사람이야. 2020년 무슨 통계예요? 무슨 통계? 대선 결과에 대해서 네. 당시 몰라요? 그러니까 알려드릴게요. 뭘, 뭐 베네수엘라에 바로 선거 조작하던 놈이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그 어딥니까? 그 플로리다 말하라고. 마라라고에 가서 야 이걸 이제 폭로하는 거야 이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부정선거했다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렀어. 불렀는데 다 듣고도 너무나 충격적이니까 안 믿는 거야. 그때 누굴 불렀는지 아세요? 그래도 일론 머스크는 천재잖아. 일론 머스크를 불렀어. 일론 머스크가 그 부정선거 시스템 우리나라 전자투표 시스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스마트 매틱, 미국의 도미니언, 우리나라 미루 시스템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부정선거를 들어보세요. 얘기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가 왜 나와야 되며? 아니 금방 그장 듣기면 인정을 안 하고 무조건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당신이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모론이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좀 이거- 아니 이거 오늘 오늘 보세요. 보십시오. 오늘 조남기 씨가 잠깐만요. 얘기한 거 아, 시간 남았으니까 마저 할게요. 끝났어요. 아니 일론 머스크는 잠깐. 통계로 말하는 사람인데 그 자도 음모론자군요. 잠깐만요. 야 아니, 진짜. 지금- 그러면 만약에 한번 물어볼까요? 그만하세요. 네. 자, 5분 나중에 반 그러면 후에 아직도 물어보세요. FBI 수사 잠깐만요. 결과가 실정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래요 이 대표님? 어떤 수사 결과예요, 그러니까? 수사 부정선거 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치면 이미 베네수엘라 스마트 자, 매치거든요. 그 조지아 준이 자, 이런 데 있었던 잠깐만요. 거는 그 우편 투표를 조작한 케이스가 많아요. 한편이죠. 우리나라는요. 제 질문, 선관위하고 민주당이 제 한편이에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전환기 대표는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다 매수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죠. 예, 선관위가 다 이걸 했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선관위가 그렇게 했다는 증거라기보다는 이럴 수 있다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짧게 물어봤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네, 베네수엘라의 스마트 매틱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이미 밝혀졌고 그 베네수엘라는 부정선거 민주주의가 아주 떨어진 나라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써요. 베네수엘라보다 더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베네수엘라보다 더 심한 게 우리나라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민주당과 선관위를 저는 한 통속이라 생각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근거를 대봐라. 지금 근거 대볼까요? 전환길이가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전환길을 고발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뭐 이상할 수 있죠. 네. 이상할 수 있잖아. 아니고 한 통속이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자, 이제 예, 이건 예. 뭡니까?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예, 63 그 개항을 그 인천 장관님. 개항을 어떤 선거? 이재명이 그 총선에서 이겼을 때. 아, 총선에 예. 그 민주당 이 대표가 예, 예. 출마해서 당선됐을 때의 예. 인천 개항을 대표소. 예, 예. 네. 이 보십시오. 이 그냥 지금 바로바로 이 그러니까 보시오. 이 요거를 떼지 않습니까? 가해로. 뭘 떼는 거죠? 여기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붙어 있는 거. 그 당일 투표지 요 투표용지 붙어 있는 걸 띄고 있는 거. 아, 그 세모로 이렇게 예, 떼는 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장면들이 있고 이거 보십시오. 예, 자, 저거 성북 무슨 말씀입니까? 성북갑 자, 처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그 인사. 지금 예, 무슨 말이에요? 예, 성북각의 방모 씨 이게 선관위 직원입니다. 예, 제가 선관위 직원을 불러가지고 그 증인신문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10표가 맞는데 기계가 오류 나서 1,680으로 찍힐 수도 있거든요. 아, 저거 여성분이 예, 이제 예. 설명하시는 거다. 네네네. 예, 이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3구 대선이죠. 3구 대선 때 그 개표소에서 3,793표 플러스 270을 8494로 이렇게 계산하다가 들켜가지고 적발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발이 돼가지고 3,793에다 270을 넣었는데 8,000 그러니까 얼마가 됐다. 4,000표를 늘리다가 적발이 된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부지기수로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 미래통합당에서 그때 뭐 황교안 대표가 미래통합당에서 그랬고 만약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만약 부정선거 감시를 이렇게 철저히 했다면 이런 증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63 예. 대선에서도 황교안 총리가 사전투표까지 하고 이게 사퇴를 했는데 사전투표 참관할 때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 사퇴를 하는 바람에
그 개표장에서 증거를 덜 찾은 겁니다. 이런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 4.15 총선 때 정진석 위원이 지다가 개표 참관인이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가 사실 조중동 중에는 처음으로 부정선거 관련된 기사를 썼지 않았습니까? 1차 개표 때 80표였는데 항의를 하고 리세트를 하니까 170표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게 세팅값이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 방지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항상 개표 참관을 할 때 이 이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한번 껐다 켤 수 있으면 껐다 켜게 하라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실제로 2002년부터 전자개표기에 7% 오류율이 생겼는데 포항에서 제 개표할 때도 7% 오류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자체가 오류가 있고 또 조작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쓰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살아났다니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나라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전산화입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이 사용하고 또 우리나라도 전자투표 시스템이 들어온 2002년도부터 처음으로 이런 문제 의혹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쓰다가 해킹 위험이 있음을 알고는 없애고 옛날 방식 수작업으로 하는 개표 직교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전자투표하면 빨리 하고 좋잖아. 수작업은 오래 걸린다 했는데 작년 독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보다 독일이 유권자가 많거든. 5천만 가까이 되는데 하루 만에요. 투표, 개표, 직교까지 다 할 수 있대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자투표 시스템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냐. 하지만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의혹이 많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왜 꼭 써야 되는지 저는 묻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주장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 주장은요.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투표 시스템이 정말로 정직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길 바라는 어떤 국민이라도 이는 반박하면 안 되고 누구나 다 동의하고 그래 맞다. 현재 우리 선관위 신뢰도가 50%도 안 되는 마당에 왜 그래 됐을까? 그 원인이 우리가 쭉 이야기하는 사전투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투표 용지 집어넣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투표 투표함 뜯고 닫는 것도 한 번 뚜껑 열면 찢어지도록 봉인지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선관위에 신뢰가 가는데 왜 선관위는 포스트잇처럼 뗐다 붙여도 표 안 나고 투표함에다 투표 용지를 뭐 1000장 만장 집어넣어도 다시 뚜껑 붙이면 돼요. 왜 그렇게 할까?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선관위라는 자체에다가 왜 그럴까에 대한 답은 딱 넉 자입니다. 범죄 의도, 범죄 집단이랑 퍼즐 딱 다 맞아 들어간다니까요. 왜 그러면은 대만처럼 전환길이 주장한 대로 왜 안 해주죠? 수개표 수작업을 하자고 반장성으로 돌아가자고요. 일본처럼 직접 자기 투표 용지에다 자기 이름 쓰게 하자고요. 독일 보세요. 전자투표 시스템 하다가 원래 수작업으로 돌아가잖아요. 프랑스도 그렇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하는 나라에 공통적인 부정성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국민이 분열되고 다가오는 선거 때마다도 늘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데 저는요 이 대표가 잘 되길 바라거든요. 저는 이런 의견을 들어가지고 제도권에 계시잖아요. 지금까지는 전환길처럼 이런 주장하면은 아니 우리가요 저는 좀 지식이 짧지만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박사학위 가진 사람 많습니다. 통계학자 많습니다. 그들이 이준석 대표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헛개비 보고 전부 다 부정성 의혹을 제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대표도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수긍을 해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느끼면서 벽을 보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아니 국회의원 맞나? 아니 이 사람 완전 선관위 이중대야? 선관위 대변하러 나왔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전환기 씨가 선관위 표현만 있잖아요.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분이 국회의원이라면 우리 국민의 목소리지 않습니까? 개혁신당이지만은 당을 떠나가지고 우리 국민의 저는 일반 평면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면은 맞습니다. 이거는 좀 부정 의혹이 있는 것 같네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저는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게 지금 소망하는 바고요. 그래서 그래도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제도권에 계시잖아요. 아까 막 이거는 개혁신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그렇고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렇고 어떤 국민을 위한다면 이거는 개선돼야 되니 맞지 않겠나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저 선관위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많고 국민 절반 이상이 선관위를 불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1200건의 비리, 친인척 채용 당연하다. 우리 가족 회사다. 무슨 놈의 집단이 그런 집단이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그래, 선관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하자는 목소리를 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부정성 의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인정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이런 목소리 정도는 들어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하나의 국민을 생각하는 저도 오늘 이 토론 자리에 그래도 이준석 대표는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